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부터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시끌벅적했던 거리 유세 대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염두에 둔 조심스럽고 차분한 선거운동이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찾아 악수를 청하는 모습. 많은 이들을 만나 명함을 건네는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 직전 도심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도 바깥 활동에 나선 발길은 급감했고 나왔어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선거 운동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거리 유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오는 6일 방침을 정할 때까지 일단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선거 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침을 전국의 총선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극적인 유세 활동보다는 간단한 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요. 통합당 후보들도 당 차원의 지침은 없지만 일단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송 토론과 SNS 선거 운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중이 밀집하는 그런 방식의 선거 운동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개소식,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TV 토론, SNS 활동 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들의 경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음악과 율동이 포함된 유세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모임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조용한 선거운동을 치르되 선거 방송에 집중하고 또 SNS나 전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더라도 과거처럼 쩌렁쩌렁한 음악이나 유세 차량을 통한 거리 연설을 보기 힘든 차분한 선거 운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나 악수, 명함 전달을 자제하는 대신 방역 활동이나 환경 정화 운동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선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허영, 김진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자 두 후보 간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허영 후보가 시민당에 투표해 주시면 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주시고 더불어 시민당에 투표를 해주시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에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는 지역구 정당 후보자가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영 후보가 말한 시민당이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시민들이 보는 토론회에서 무책임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에 대해 허영 후보는 김진태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3명의 후보는 모두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 측이 제시한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당원과 예비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반박했습니다. TV 토론 당시에는 전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되는 대상자입니다. 근거 없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제가 묻겠습니다. 김진태 후보 측은 허영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선관위에 허영 후보를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철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자들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폐쇄된 의정부 성모병원 여파가 철원 지역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간병인으로 출퇴근하던 60대 여성 2명이 철원에서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의정부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의 남편은 철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원주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하기는 불안하죠. 지금까지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환자가 나타나니까 불안하기는 불안하죠. 철원구는 확진자 3명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지난 29일 고석정 한탄 리버스파 호텔 여자 목욕탕을 방문했고 남편은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어서 점심 무렵 동성 막국수에서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튿날인 30일에는 동철원 농협과 농협은행 철원군 지부에 이어 CU 상놀이점을 방문했고 남편은 대부분 차에서 대기했습니다. 31일 남편이 방문했던 동성읍 윤 가정의원과 한중약국 등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곳들은 잠정 폐쇄됐습니다. 확진자 3명 모두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자들로 확인되면서 철원구는 간병인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간병 활동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혹시 갔다 와서라도 다른 데 다니지 말아라. 자기 집에 있어라. 좀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어요. 또 자가격리가 여의치 않은 해외 입국자를 두루엘 숲속문화촌에 격리시키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원은 수도권과 가까운 만큼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피해목들을 제거하고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윤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년 전 대형 산불이 휩쓸어 큰 피해를 본 동해시 망상동의 한 야산. 불에 탔던 피해목들이 제거되면서 숲은 썰렁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황폐해진 이곳을 예전처럼 복구하기 위해 나무 심기 사업이 한창입니다. 피해지 곳곳에서 흙을 솎아내고 구덩이를 파낸 뒤 새 나무를 심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1, 2년 정도 자란 어린 나무들입니다. 생존력이 강한 해송과 소나무를 비롯해 생육이 우수한 화백나무도 심습니다. 하루 종일 그 수분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구덩이를 파고 나무 뿌리가 접히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생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심는 나무만 17,000여 그루, 면적은 5.9헥타르로 축구장 크기의 8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속초와 고성, 강릉, 동해 등 4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면적은 2,487헥타르. 이 가운데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진 면적은 190헥타르로 7.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피해지는 올해 895헥타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복구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무를 심은 뒤에도 제대로 정착해 자랄 수 있도록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풀베기 작업은 한 5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립목이 어느 정도 컸다 싶을 때는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하는데 생육 불량목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가지치기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 산림 복원을 위해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것도 일이지만 울창했던 숲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게 더 큰 어려움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밝힌 당초 입장과는 달리 상당수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개별 학교에서 8,052대의 태블릿과 2,000대의 노트북을 보유한 데다 삼성전자에서 1,000대의 태블릿을 제공해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기기 확보에 모자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55개 학교에서 225대를 교육부에 요청한 데다 도교육청도 추가로 5,000대 지원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미보유 학생 파악도 미진한 데다 학교별로 기기 보유량의 차이가 있지만 스마트 기기가 남아돈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대여가 불가능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3월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2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지만 4월에는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비제조업의 경우 3월에 12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4월에는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는 6월 양양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선수단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경기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양양군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향후 개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경기 일정이 연기된 만큼 기존 체육시설을 재정비하고 건설 중인 탁구장 등 경기장을 완공해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해외 입국 유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유럽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인 30대 유학생 A씨가 엊그제 무단으로 이탈해 야외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한 것을 자가 격리 앱을 통해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는 자가 격리 대상에 하루 2차례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을 방문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확진 완치자의 이동 경로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월 22일 거주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동 경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현재 방역과 확진 환자 퇴원까지 모두 마치면서 비공개로 전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완치 확진자가 이용한 업소는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었고 일대 상권 전체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 도시정보센터가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마약 사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도시정보센터 CCTV 관제 요원이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차 안에서 주사기와 돈을 주고받는 등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해 마약 거래자 검거에 기여했습니다. 경찰은 대마초와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관련 전과자 53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매자 B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화천과 철원에서만 발견돼 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폐사체가 양구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동물방역관은 지난달 28일 양구읍 수인리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멧돼지 한 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멧돼지는 3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지만 바이러스가 접경지 위주로 점차 퍼지고 있어 양돈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을 받은 야생 멧돼지는 도내 208건으로 화천이 184건으로 가장 많고 양구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원주 성황림의 신과 함께 떠나는 숲속 여행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생태테마관광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원주 성황림 생태탐방은 지역민의 숲 해설과 명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체부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홍보 마케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횡성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 여행과 정선, 감각이 살아나는 동굴 여행 프로그램도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집단 감염에서 외부 유입으로 변하면서 화천군이 해외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최근 14일 이내 미국과 독일, 타이완 등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과 주민 1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내 사업장 137곳에서 근무하는 외지 근로자 250여 명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표 작성과 진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